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2년 동계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 후보지로 서울시를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2032년 남북한 공동 올림픽에 우리 한국의 개최 후보지로서 서울과 부산이 후보지로 올라왔는데요. 대한체육회의 설명에 따르면 역사성과 그 가능성 면에서 서울시가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표 결과 상당한 큰 차로 서울시가 후보지로 선택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15일 날, 이번 주죠. 이번 주 15일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에서 우리 남북한 정부 당국자 그리고 그 남북한 올림픽 관계자, 체육계 관계자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서울시가 또 결정됐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들이 아마 IOC와 함께 미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미팅에서는 아마 2020년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 파견 문제, 그리고 파견 문제를 또 협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에 대한 어떤 의견을 교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재미난다고 할까요? 조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그동안 학계 일부 그리고 또 여러 시민 단체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올림픽과 같은 이른바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죠.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국내 개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도 3수 만에 개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계 일부와 시민단체는 반대 운동까지 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그 이유는 이제 그런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어떤 효과가 없고, 그러면 그것이 국위 선양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부에서는 심지어는 이런 토건, 업자의 배만 불리우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입장을, 올림픽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일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번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요.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죠. 침묵은 결국 묵시적 동의, 찬성이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일부 교수나 또는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2032년 남북한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찬성의 입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일관적이지 못하고 또 그런 진영 논리에 휩싸인 그런 측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과연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중대한 이런 올림픽 이게 개최 문제를 과연 좀 절차적으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전혀 뭔가 이렇게 좀 서두르고 급박하게 뭔가 추진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뭔가 좀 말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특히 남북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는 그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남북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큰 어떤 국책사업, 국가적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실제로 추진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그 재정,
수요는 상당하겠죠. 뭐 평창 동계올림픽 경우에도 수조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아마 2032년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북한의 어떤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뭐 거의 뭐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민의 의견, 국민의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정부가 이 정부가 뭐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이 남북한 올림픽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특히 이제 서울시가 이제 그 개최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과연 서울시는 그 이전부터 서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이거죠.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 주민투표법 그리고 서울시 주민투표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뭐 주민의 중대한 어떠한 주민에게 어떤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어떤 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를 붙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주민 투표법과 그리고 서울시 주민투표 조례가 정한 그러한 지방자치의 민주성, 책임성 원칙의 취지에 비춰 봤을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2032년 남북한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는 지금 해외의 사례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는 해외 각국은 이러한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 지역의 주민투표, 보통 뭐 레퍼런덤이라고 하죠. 주민투표를 붙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유치 여부를 결정을 했거든요. 가까운 예로 바로 이제 2026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이제 6개의 나라가 이제 개최지가 후보지였는데 그 중에서 4개의 나라가 유치를 포기를 했는데요. 그 포기의 배경이 바로 그 지역의 주민투표의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캐나다의 캘거리라든가 일본의 삿포로 그리고 스위스의 시온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등 이 4지역이 바로 주민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와서 그 시 정부는 유치 도전을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과연 이러한 2032년 남북한 올림픽 공동 개최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큰 사업인데요.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과 이런 상당성이 있는가. 사실 지금의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남북한 관계가 경색이 되고 또 국제사회와의 어떤 마찰이 또 얘기될 수도 있고요. 특히 2032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여러 번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정권이 바뀐 경우에 지금의 그런 북한의 우호적인 정권이 아닌 이른바 보수 정권이 들어선 경우에 과연 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중간에 둘합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로 봤을 때에는 과연 그러한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2032년 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를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뭐 남북한 화해나 무슨 뭐 남북한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해외에 뭐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는데 과연 그 명분이 과연 꼭 2032년 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만 하여야 하느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선 오히려 그런 남북 간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를 대외 과시하는 것으로서는 우선 오히려 올림픽보다는 남한 우리 한국과 북한의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 통합 전국체전을 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남북 간 화해 그리고 뭐 한반도 평화에 의지가 있다면 우리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남북한 전국체전 개최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는 그러한 오히려 시급한 그러한 전국체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리스크가 있고 중대한 재정적 문제가 있는 그러한 2032년 수십 년 후에 그런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단력을 가진 스포츠 관계자라고 하면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정부는 한번 이런 남북한 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과정을 거쳐라. 그리고 서울시도 서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뭐 주민투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서울 시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뭐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맞지 않겠는가.